균등 배정 참여도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공모주라고. 안녕하세요. 집에서 돈을 버는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은 롯데렌탈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저는 어떻게 참여할지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기간 수요 예측은 어저께 8월 4일 수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결과가 뉴스나 뭐 이런 공시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일은 8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10일 화요일이고요. 환불일은 8월 12일, 상장일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19일이나 20일 중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일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력으로 한번 일정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롯데렌탈 청약이 있는 월요일 화요일에 아주스틸과 브레인즈 컴퍼니가 같이 동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에이비온, 바이젠3 진행을 하는데, 이 롯데렌탈이 청약을 하는 기간에는 3개의 공모주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한 군데를 미리 선택을 해서 비례 청약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이나 청약 조건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주관사는 NH, 한투, KB를 포함해서 총 8곳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권사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중에 하나의 계좌가 있으면 새로 개설하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공모 주식 수는 1440만 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공모주이고요. 공모 가격은 47,000원에서 59,000원. 근데 이게 오늘 기사 난 거를 보니까 상단이 59,000원 정도로 확정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상단은 59,000원이라고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모집 금액은 6,8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대형 공모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별 물량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NH랑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KB증권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굉장히 적은 비중을 받았기 때문에 NH, 한국, 그리고 KB 이 세 곳의 이제 증권사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추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롯데렌탈은 최소 10주 청약을 한다고 하면 29만 5천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3,389주가 계산이 되는데, 아마 100주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3,400주 청약이 가능하고 증거금은 1억 3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NHC나 키움증권만 무료고, 나머지 5개 증권사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은 불가하고요. 유통가능 주식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1.5% 정도가 되네요. 기존 주주의 물량들은 매각 제한 기간이 1년 이내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 공모 주주에 대한 그 물량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다소 불안한 요소들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에서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어느 정도 걸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공모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일반 공모주주들, 특히 개인들은 좀 대부분 그 상장일에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정보 확인해 봤고요. 롯데렌탈은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엽 씨가 나왔었던 그런 CF가 기억이 나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총 3가지가 있네요. 우선 차량 렌탈, 중고차, 일반 렌탈이 있는데, 차량 렌탈에 대한 비중이 60%가 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고차, 일반 렌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렌탈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기 렌트, 장기 렌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중고차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반 렌탈은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을 렌탈을 해서 렌탈비를 매출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고차라는 그 사업 자체도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비율도 크지 않고 수익이 계속 늘어나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렌탈도 회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량 렌탈 사업을 가장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롯데렌탈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 1위인 차량 렌탈을 얼마나 유지시킬 수 있을지, 또는 더욱 성장시킬 여지가 있는 사업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투자자들은 알고 청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은 2018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긴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2020년에는 한 해 46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장기까지 이런 매출이나 수익이 유지될 수 있는 회사가 맞을까? 그런 사업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롯데렌탈 차량 렌트 사업은 기업 대상의 장기 렌트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개인들보다는 거의 기업 대상으로 장기 렌트를 해주는 케이스죠.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나 비대면 화상회의가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미팅, 직원 출퇴근 등의 용도로 이런 렌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향후에 계속 더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공모가는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는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SK렌트 그리고 AJ네트워크스랑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AJ네트워크스는 이미 이제 일반 렌탈 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해 놓은 상태라서 실질적인 비교는 SK렌터카랑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매출액은 한 3배가 좀 안 되는 형태로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2배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근데 시가총액을 공모가 상단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2조 10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SK렌터카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수준인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은 3배가 좀 안 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경쟁사 대비 지금 공모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블인 따상 자체는 어려울 것 같고, 얼마나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20%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공모주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은 지금 상장된 경쟁사들을 보면 SK렌터카도 이제 상장 이후에 지금 계속 한 10년 정도의 추이를 봤을 때도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AJ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모집 물량이 큰 공모주 맞죠? 그리고 공모 가격 단가가 59,000원 높은 그런 공모주입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비중이 31.5%로 보통이지만 대신에 신규 공모주주가 이제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모 가격은 상장된 경쟁사들보다 지금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다. 결코 싸지는 않다라고 아까 확인을 했고, 사업은 향후 성장성은 여전히 의심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주 청약은 균등 배정 참여도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공모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선택하실지는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